자,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 에너지는 흘러. 물질은 돌고 돌아.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물질만 생태계 내에서 계속 돌려 쓴다라는 뜻이고 에너지는 흘러가는 거야. 임의의 생태계, 임의의 이렇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좀 크게 그릴까? 생산자가 이 생태계 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거를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되돌려주고 그거를 얘도 쓰고 우리도 쓰고 그냥 편의상 10개라고 하자. 그냥 빛 에너지 10개 10개를 생산자가 다 화학 에너지 10개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중에 일부만 바뀌는 거야. 전체 다의 태양 에너지를 식물이 전부 다 화학 에너지로 못 돌려.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다 돌렸어. 10개를 10개의 화학 에너지로 다 바꿨어. 얘가 썼어. 세포 호흡에 5개를 썼대. 그럼 몇 개 남아? 자, 5개의 일부가 1차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거야. 일부가 그냥 다 갔어. 5개가. 얘도 썼어. 세포 호흡에 3개를. 그럼 몇 개 남어? 2개. 일부가 가지만 그냥 다 갔어. 얘도 썼어. 2개. 그럼 생산자가 빛에너지를 바꾸는 화학에너지 10개를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쓰면 각각의 영양 단계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10개의 열에너지 다시 생산자가 화학에너지로 되돌릴 수 있다. 고 하면 망하는 거야. 에너지는 순환되지 않아. 그럼 이 10개 열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자, 에너지 어디서 온 거야? 생태계 밖에서 온 거잖아. 그럼 10개 열에너지는 다시 생태계 바깥으로 나가.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빛에너지에서 화학에너지를 거쳐서 열에너지로 흘러. 표현 이해돼? 빛에너지에서 화학에너지로 화학에너지에서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야. 식물의 광합성, 식물과 동물의 세포 호흡으로. 그래서 에너지는 이쪽 방향으로 에너지는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빛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지 못하면 지구 생물들은 다 죽어. 옛날에 그 많이 살고 있었던 공룡들이 멸종을 했잖아. 그 멸종을 한 여러 가지 썰들 중에 가장 유력한 썰. 가장 유력한 썰이 뭐야? 화산 폭발? 화산재가 가려서. 화산재? 운석 충돌설이야. 운석이 지구에 충돌을 해갖고 거기에서 생겨난 먼지 구름이 태양의 빛을 가렸대. 그래서 비나리가. 그래서 그 많이 살고 있었던 다양한 공룡들이 흔적을 감추게 된 거래. 그런 썰도 있고, 뭐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병원체에 의한 썰도 있고. 근데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빛에너지가 차단이 되면 다 죽는 거야. 빛에너지에 의해서 생산자가 이걸로 바꾸고 그거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면은 에너지를 돌려 쓸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흘러나가는 거야. 10개의 열에너지는 생태계 밖에서 들어왔지. 아니 빛에너지는. 그럼 다시 생태계 바깥으로 10개의 열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뜻이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거고 형태만 바뀔 뿐. 에너지 보존 법칙. 이해돼? 연력학 1법칙. 2법칙은 뭐야? 엔트로피 증가 법칙. 생명체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를 자꾸 늘어나지. 왜? 에너지는 자꾸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못 사용한다고 생명체가. 연력학칙 2법칙. 문제로 나올 때에는 이렇게 다 바꾸지는 않아. 그 중에 얼마. 결국은 밖에서 들어온 10개는 다시 밖으로 10개가 빠져나간다는 뜻이야.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개념이 있고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개념이 있다. 증가의 개체 크기가 감소해 개체 수가 올라갈수록 감소해 올라갈수록 증가해 위로 올라갈수록 이동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그래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이동하는 에너지량은 줄어. 또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들지. 생물량이 줄어들어. 자, 생물량은 각 영양 단계의 생물들의 건조 중량을 말해. 쉽게 얘기하면 각 생명체들, 각 개체들의 몸무게라고 생각해주면 돼. 야,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적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생물량은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든다고. 이해돼? 자, 증가하는 건 생물 농축도.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해. 자, 멸치에 중금속이 많어, 참치에 많어. 왜 참치에 많다고 생각을 했어? 멸치는 중금속이 들어오면 분해도 잘 안 돼. 바깥으로 배출도 안 돼. 그럼 체내에 가지고 있어. 그걸 큰 물고기가 먹어. 그럼 얘도 분해도 잘 안 돼. 배출도 안 돼. 그럼 얘가 또 먹고. 점점 해양에 상위 포식자에게 점점 잡아먹히다 보니까 중금속의 농도는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증가하는. 물론 깨끗한 데서 사는 참치들은 괜찮겠지. 어쨌거나 또 하나 이동하는 에너지량은 감소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 근데 이것도 대부분이다. 그럼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지 않는 그러한 생태계도 있다라는 뜻이네.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 이게 맞는 답이라면 계산해 봐야 하겠지. 증가하는지 효율을.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간단해. 전 영양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 네, 현 영양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 윗 단계로 얼만큼의 에너지가 올라오느냐 그 비율이 바로 에너지 효율이야. 그럼 이걸로 얘기해봐. 말도 안 되는 임의 생태계로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효율을 각각 구해봐. 생산자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구해? 전 단계가 누군데? 비대에너지 10개. 생산자가 다 바꿨다 그랬잖아. 10개. 그러니까 100%지. 그지? 그럼 10개 중에 1개. 그럼 얼마야? 이해돼? 1차 소비자네. 전 단계 누구? 생산자. 생산자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 총량 10. 얼마나 올라왔어? 5. 그럼 얼마냐? 벌써 줄어들었네. 계산해보니까 2차 얼마? 됐냐? 에이, 줄어들니까 증가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네. 10, 15 이거 증가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왜 없어? 왜 똑같으니까. 0.0000001 그럼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말도 이해되냐? 직접 해봐야 돼. 왜냐면 두 개의 뭐기 피라미드를 준단 말이지. 가 지역과 나 지역. 그럼 각 지역의 1차 소비자들의 에너지 효율이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거 비교하라고 문제를 낸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지만 에너지 효율을 구해낼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148페이지 와서 에너지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태양의 빛 에너지 중에 일부만 생산자가 화학 에너지로 되돌리고 그 되돌려진 화학 에너지를 영양 단계의 모든 생물들이 사용을 해서 결국은 열 에너지 형태로 다시 생태계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생태 피라미드 거기 중간에 세 개 보면 에너지 피라미드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네. 개체수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네. 생물량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있네. 자, 그 밑에 그 그림 안정된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이동량. 자, 생산자 빛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왔어? 6,900. 이해돼? 그 중에 얼마를 화학 에너지를 바꿨니? 100. 그거 쓰여있잖아 100. 이해됐어? 자, 그 생산자 그 100을 갖고 본인이 호흡으로 썼어. 얼마? 58. 그럼 얼마 남어? 그러면 그 남는 양을 가지고 초식동물들한테 16이 갔어. 그럼 얼마 남어? 26 남지. 근데 그 26은 나비역 고사 사라졌어. 이해됐어?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생산자가 6,900에서 100을 갖고 온 다음에 본인의 호흡으로 아까 얼마였다고? 58? 1차 소비자한테 얼마? 16. 낙엽 고사로. 됐어? 이게 생산자야. 그럼 자 이거 가져가지 1차 소비자가. 자 호흡으로 얼마를 썼어? 5? 9? 크게 얘기해. 낙엽 고사량? 5.2. 5.2. 얼마나 먹혔어? 1.8? 1.8. 얘가 호흡을 얼마나 했어? 1.5. 낙엽 고사량 0.4. 0.3. 그럼 봐봐. 이게 각각의 호흡으로 사용된 에너지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분해자의 호흡으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건 이것들을 합한 게 나가겠지. 얼마가 나가? 100이 나가지. 100이 그래 100이 들어왔잖아. 이 중에 100이 들어왔고. 이해됐어? 그럼 생산자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해? 구해봐. 전 단계 얘는 전 단계 얘는 전 단계 이거 증가하냐? 안 증가해? 아니 그래요.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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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안 재놨냐? 안 적혀있는데 기다려봐. 점점 올라갈수록 증가할 것 같은데? 증가해. 증가하냐? 이게 얼마냐? 69분의 어? 69분의 69분의 100. 그럼 얼마야? 1점 얼마 예신분 대한 9 12 응? 그 계산기 써도 돼. 저요? 왜 보고 있어? 안 봤어요. 계산을 하고 한 거 아니야? 빨리 계산해. 100 나누기 69. 인간이 너는 얘 16. 마지막
180 나누기 16. 8분의 92. 계산해요. 증가를 확인해 보려고. 근데 두 번째가 저기서 증가하는데 어? 감소일 것 같아요. 그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까지 넘어가야 되는 기능 나왔는데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 넘어갈 때 감소하는 그거 얼마야? 그리고 네, 계산 안 해봐도 6 곱하기 8분의 5는 계산값이 8분의 얼마? 10.8이잖아요. 1점 어? 16대 10.8. 12점 100대 96. 12.1 결국은 감소. 아니, 감소. 예. 계산 안 했어? 1.5 1, 1.xx 이 생태계는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 그러면 틀린 부분이야. 이런 거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럼 디귿이 얼마냐? 이거랑 그럼 과학물이지. 그럼 이거랑 더해서 이게 되면 되잖아. 그럼 이거 다음에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년 디귿에 들어갈 숫자도 계산해낼 수 있어야 돼. 계산해낼 수 있어야 돼. 단골이야 단골 시험에. 어? 무조건 나온다고 봐 무조건. 문제라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물질의 생산과 소비, 물질의 생산과 소비, 생물 농축도에 대한 건 없어요. 어? 생물 농축도. 생물 농축도, 중금속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생물체 내에서 농축이 되거든. 근데 절대량이에요. 절대값이냐고?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 상위 표식자로 갈수록 그게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아이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농축이 될 수밖에 없다, 축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물의 질량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그냥 중금속 양이 많으면 농축도가 높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자, 물질의 생산과 소비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앞에서 어떤 그림을 배웠냐면 이 그래프를 배웠어. 이게 뭔지 맞출 수 있을까? 그 빛의 세기.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속도 0, CO2 흡수, CO2 방출 이만큼은 무슨 양? 그 광합성. 총 광합성량. 요만큼은 무슨 양? 호흡량. 요만큼은 무슨 양? 순광합성량. 배웠지? 그래서 총 광합성량이야. 총 광합성량은 호흡량 더하기 순광합성량이라고 하는 건 이 나무 한 그루에서 일어난 일이야. 얘가 하루 동안에 광합성을 했어. 얼마나? 10. 그 중에 이만큼을 호흡에 썼어. 얼마 남아? 8 남는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쟤는 이 8 순광합성량을 다 이용을 해서 키 클 때 쓸까? 즉 생장할 때 다 쓸까? 얘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만들었다고? 하루 동안 총 광합성량이 얼마야? 10. 둘 이게 맞는 양이야. 근데 그 중에 얼마를 호흡에 썼어?
이만큼으로 호흡에 사용했어. 그럼 나머지 8이 순광합성량이야. 근데 이걸 다 키 클 때 쓰는 게 아니라 요 2는 토끼한테 줘. 그게 바로 피식량이야. 식물이 이용하지 않아. 이만큼은 토끼한테 준다고. 또 이만큼은 아무도 이용하지 못해. 분해자만 이용해. 낙엽 고사량으로 잃어버리는 양이 해당돼. 그럼 얼마나 먹어? 4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요 4를 가지고 클 때 쓰는 거야. 남는 순광합성량 중에 피식량과 낙엽 고사량이 포함이 되어 있다. 거기에는 식물이 생장할 때 쓰지 못하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나 들어있는 거야. 이거 나무 한 그루라 그랬지. 어떤 숲이 있을 때 나무가 10그루가 있어. 그럼 각각의 총 광합 성량을 싹 더하면 총 생산량이 되는 거야. 총 생산량. 이해됐어? 개개인의 총 광합 성량을 다 더하면 식물 생산자들의 전체 총량, 총 생산량이 되는 거라고 단어가. 그럼 이어폰은 호흡량 더하기 순 생산량이 되는 거라고. 그럼 10%가 있으니까 얘는 이걸 가지고 생장할 때 다 쓰는 게 아니라 피식량, 낙엽 고사료, 생장량, 20, 40. 그럼 이 피식량은 누가 가져가는 거라고? 이거 누가 가져가는 거야? 1차 소비자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을 1차 소비자가 먹은 거잖아. 이걸 섭식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얘 입장에서는 피식량이 되는 거라고. 그럼 토끼가 이걸 가지고 가서 20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호흡에 쓰고 또 위에 있는 3위 영양단계한테 일부를 또 주고 얘네들도 죽을 수 있지. 자연사량으로 잃어버리는 양도 있고 먹은 양분을 100% 다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지 못하고 배출되는 배설량도 있는 거고. 그럼 남는 걸 생장할 때 쓴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 있는 피식량은 또 누가 가져가는 거야? 2차 소비자. 그럼 저 4 가지고 와서 또 쪼개서 또 써.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 기억. 이걸 기억이라고 하죠. 얘를 기억이라고 하죠. 호흡량 더하기 기억이래. 기억에는 생산자들의 호흡량이 포함되어 있다. 맞아? 생산자들의 호흡량 여기 들어가 있냐? 이게 생산자의 호흡량 아니야? 그러니까 생산자의 호흡량이 여기 들어간 게 아니지.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이 기억에 포함되어 있다. 맞지? 2차 소비자의 호흡량 기억에 포함되어 있다. 맞지? 그러니까 위로 전해지는 에너지는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가서 상위 영양단위에서 그걸 이용해서 호흡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호흡량은 이거고 이 안에는 1차 소비자의 호흡량, 2차 소비자의 호흡량, 3차 소비자의 호흡량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 잘 기억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맨 밑에 나오는 그 네모 총생산량, 그 다음에 호흡량, 그 다음에 순생산량, 그 다음에 생장량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그 오른쪽에 보면 섭식량, 1차 소비자가 먹어간 양을 보니까 동화량이 있고 배출량이 있네. 그 동화량에는 호흡량, 피식량, 자연사량, 생장량이 포함되어 있고 배출량, 잃어버리는 양이 된다라는 얘기. 자, 그 밑에 있는 물질, 순환의 그림.
야 거기 보니까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있니? 생태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생태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잖아. 에너지는 흐름. 이해돼? 근데 물질은 돌고 돌아. 이제 뭘 할 거야? 물질 순환을 할 거야. 에너지는 흘러. 에너지는 수학여행 안 가냐? 못 갔어요. 어디를 갔다 왔냐? 안 수학여행 안 가고 현장 체험 왔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녀왔어요. 어디? 제주. 제일 좋아? 그냥 날씨는 좋았어요. 아 날씨 좋으면은 야 먹을 건 어땠어? 먹을까요? 맛있었어? 그냥 약간 예전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거기다 뷔페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뷔페가 아니라 그러니까 뷔페로 갈 때도 있었는데 약간 급식 미술공연 많은 인원이 가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냥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약간 질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뷔페 진짜 뷔페 간 거 빼고는. 그래도 배불리 먹었으니까 뭐. 여행의 묘미. 여행의 묘미. 아침에 일어나서 모자 눌러서 가서 밥 먹는 거. 난 그게 제일 좋아. 여행의 묘미야. 아침 네. 조식 주는 거. 애들이 잘 안 먹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좋아. 안 먹기도 하고 아니 애들이 이게 잠을 새려고 하다가 한 대여섯 시쯤 자가지고 뭐 일어나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첫날에는 밤새다가 8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야 그렇게 여행지 갔는데 일찍 일어나야지. 하나라도 더 보고 눈에 담고 와야지. 그러니까 밤을 새려고 했는데 왜? 잠에 들어버리니까 숙소가 제일 재밌으니까. 아 물론 그것도 재밌긴 한데 언제 또 오겠어? 라는 생각으로. 내가 여기 또 언제 오겠어? 물질수, 탄소, 질소 이런 것들의 순환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면 돼. 탄소 순환. 자, 탄소 왜 있어야 되니? 우리 몸에 탄소 있지? 왜 있어야 돼? 탄소화합을 만들려고. 질소 왜 있어야 돼? 질소 화합을 만들려고. 그럼 탄수화물이 뭐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목이에요? 떨어졌어요? 놓쳤다. 아씨. 나한테 자꾸 이렇게 저기 하는 것들 난 다 죽여. 저 두 번 했어요. 그러니까 날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나를 자꾸 이렇게 저기 하면 죽여. 나는. 목이 물릴 것 같아. 거미 막 이런 거는 안 죽이는데 막 모기, 팔 이런 건 자꾸 나를 자꾸 괴롭히잖아. 그러면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자 하는. 모두 가는 데 없어졌어. 또 나타나기만 해야지. 핵산 이런 거 만들 때 탄소 있어요. 질소 화합물이 뭐냐? 단백질과 핵산은 이거 질 수 있어야 만들어. 그러니까 탄소와 질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원소이기 때문에 탄소도 공급받아야 되고 질소도 공급받아야 된다. 근데 그 탄소와 질소는 어디서 난 거야? 옛날에 지구상에 살았던 다른 생명체들의 몸을 구성했던 걸 다시 재사용하는 거야. 그 우리도 죽으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었던 탄소와 질소는 어디로 가겠어? 다른 생물들의 또 몸을 구성하는 구성 원소로 재사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은
생태계 내에서 계속 순환이 되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탄소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탄소 순환.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는다. 그리고 뿌리를 통해서 물을 이렇게 흡수해서 잎까지 운반을 시킨다. 그리고 이 둘을 이용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든다? 탄소화합물을 만드는 거야. 탄소화합물. 이게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빛에너지는 탄소화합물 속에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돼서 저장하게 된다. 그리고 식물은 이걸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세포 호흡에 사용을 할 때 이 안에 들어있었던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ATP 에너지로 방출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생명 활동에 사용을 하면서 혼자 잘 살아.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지가 만들고 지가 분해해서 혼자 잘 살아.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또 바깥으로 내보내주면 또 다른 식물이 또 광합성의 재료로 또 다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거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음식으로부터 섭취해야지. 그래서 탄소화합물을 이렇게 공급받아서 쓰는 거야. 그럼 우리도 이거를 세포 호흡에 사용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쓰고 부산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바깥으로 내보내면 또 누군가는 또 사용을 하겠지. 식물이 아까 낙엽 고사량으로 잃어버리는 양도 있다라고 그랬고, 우리도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체라든가 동물들의 배설물 속에는 아직까지 분해되지 않은 탄소화합물, 화학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체, 배설물 안에 들어있었던 이 화학에너지는 분해자, 버섯, 곰팡이, 세균 이런 것들의 호흡으로 이용이 되는 거야. 그럼 이들의 세포 호흡으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또 다른 애가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사체 배설물들이 탄화작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화석연료로 바뀌대. 근데 이 화석연료를 인간들이 꺼내서 연소 과정에 소모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지. 그래서 인간이 연소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지구 안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저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됨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온실효과가 나타나고 어떻게 된다? 지구가 따뜻해지게 되잖아.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사용을 좀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저거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당장 물론 비축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 비축분도 다 쓰면 그냥 멈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체 석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럼 생태계 내에서 계속 탄소는 돌고 도는 순환된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질소.
대기 중에 있는 질소는 워낙 구조적으로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와 그대로 나가. 이용할 수가 없나. 워낙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식물은 여기에 누가 같이 살고 있냐면 얘가 콩과 식물이야. 얘는 요거는 콩과 식물의 뿌리 혹이야. 그 안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있어. 그래서 콩과 식물의 뿌리 혹에 붙어 사는 이 박테리아가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이 질소를 말이야. 얘가 이렇게 바꿔줘. 암모늄 이온으로. 그럼 이거는 식물이 흡수할 수 있어. 그래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이 세균의 도움을 받아서. 그럼 얘가 질소 원을 공급받게 얘가 도와줬잖아. 얘도 얘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받았으니까 뭘 주겠어? 광합성, 산물을 주는 거야. 박테리아는 광합성을 얘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콩과 식물이 광합성 산물을 줘. 그럼 얘는 얘가 흡수할 수 있는 암모늄 이온을 제공해주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상리공생관계라고. 이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거야. 누가 해준다? 질소 고정 세균이 해주는 거야. 그 얘가 뿌리박테리아라고. 아조토박터 이런 애가 있어. 어쨌거나 얘는 토양 세균에 의해서 질산 이온의 형태를 바뀌어.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질산화 작용이라고 한다. 질산화 작용은 질산 세균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토양 세균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면 얘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라든가 질산 이온의 형태가 되면 식물이 뿌리로부터 그걸 흡수해. 그걸 가지고 식물이 질소 동화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질소 화합물을 만들게 되는 거라고. 그 질소 화합물은 단백질이라든가 핵산이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쟤들이 저런 걸 만들어 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소비자한테 공급시켜 주는 거 아니야. 질소 화합물.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지. 필요한 질소는 이렇게 쓰는 거지. 주거, 배설물. 이 안에는 아직까지 질소 화합물이 아직 있어. 이걸 분해자에 의해서 얘네들 분해시킨다. 그럼 이렇게 바뀌어. 암모늄이. 그럼 또 얘가 바뀌면 또 이렇게 또 공급이 돼서 또 쓰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얘네들 다시 대기 중으로 되돌려지는 애들도 있어. 이 과정을 탈질산화죠. 탈질산화 세균이 힘든 거 이것도. 가끔 가다가 질소가 깨져. 번개받고 산소, 물 이런 것들이랑 막 화학 반응을 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이 과정을 뭐라 그러게? 질소 고정. 이것도 질소 고정이야. 이거 누가 해줘? 봐봐. 이 질소 고정은 세균이 해주는 거야, 생물이. 근데 이렇게 되는 이 질소 고정은 공중방전으로 일어나는 거야.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질소 고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대기 중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고,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순환돼서 이용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탄소순환과 질소순환 둘 중에 뭐가 시험 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학교에서 이름들을 가르쳐 줬으면은 시험 전날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응? 그래서 거기 넘기면 탄소순환과 질소순환에 대한 전체 내용을 쫙 정리를 해놨다. 자, 거기 뭐 실제 사진도 있네. 콩과식물의 뿌리 속에부터 사는 박테리아가 암모늄이온으로 전환시켜준 걸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뭐 질소순환과 관련된 화학 비료, 화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공장에서 질소 비료를 합성하는 산업 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질소 비료의 사용으로 토양에 과잉 공급된 질소는 물로 유입이 되어 물의 부영양화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자, 넘기면 154페이지 생태계의 편성. 이거는 이제 간단해. 자, 거기 중간에 그림을 봐봐. 자, 평형 상태에 있었던 어떤 생태계가 일시적으로 평이 깨졌어. 1차 소비자가 증가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간 1차 소비자의 증가로 인해서 걔네들을 먹이로 살아가는 2차 소비자가 증가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1차 소비자도 줄어들고 2차 소비자도 다시 줄어들어. 그래서 원래의 평형 상태에 돌아갈 수 있대. 이걸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대. 자, 1차 소비자가 증가해서 2차 소비자가 증가했는데 왜 갑자기 얘네들의 개체수가 다시 원래대로 줄어들었을까? 1차 소비자들의 증가로 인해서 생산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해됐냐? 그럼 결국은 생산자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결국은 1차 소비자가 다시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럼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2차 소비자의 개체수로 줄어들고 생산자들의 개체수는 더 다시 늘어나겠지. 그 원래의 평형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태계의 평형은 먹이, 사슬에 의해서 주로 유지가 된다. 그런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도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가 될 수도 있다. 거기 남극에 펭귄이 왜 나왔겠니? 그래, 이게 환경 때문에 너무 추워. 그래서 일정 수준의 개체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 여기 너무 추워서. 이게 황제 펭귄이지? 아니야? 귀여워. 북극 펭귄. 남북 펭귄이다. 북극 펭귄? 남극 펭귄. 저래. 그러면 추워서 동사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춥기 때문에 개체수가 그렇게 많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된다는 얘기야. 얼어 죽는 애들도 존재하고. 그냥 펭귄이 못 사는 건데. 혹시 알아? 잘 찾아봐. 살지? 자, 그 밑에 보면 자료 하나가 나오는데 생태계 파괴의 대표 유형이야.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슴의 포식자인 늑대나 이런 것들의 사냥을 허가했다? 그렇게 사슴의 개체수가 쭉 늘어났지? 근데 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슴의 개체수가 뚝 떨어졌어? 왜 떨어져? 생산 그렇지. 사슴이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렸더니 초반에 생산량이 감소해버렸잖아. 그럼 먹고 살 게 별로 없으니까 다시 사슴의 개체수는 확 줄어들어갖고 사냥 허가 전부 다 뚝 떨어졌네. 이게 다시 회복이 됐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간의 개입이 되면 이런 식으로 생태계 평형이 파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지. 어우, 다 했다. 선물 다 했어? 남았네? 안 돼. 왜? 그럴 수 없는데. 그거 이제 안 줬어? 네, 안 줬어. 문제 오늘 배운 데까지 다 풀어와. 그치요? 영상 안 본 거 보고 와. 싹. 알았지? 저는 영상 봤어요. 가자.
가자. 와, 됐다.